그리스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안 중국에서는 또 다른 사상가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의 제국의 시대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기원전 500년, 오늘날 중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은 주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한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제후국들의 내분으로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사회 질서를 회복할 뚜렷한 대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중국 동부에 있던 노나라의 궁에서 관리로 일했습니다. 미천한 출신을 딛고 벼슬자리에 오른 그는 세상의 기강과 예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으며 공자는 제후를 설득해 개혁을 통해 궁정의 규범을 향상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을 좌절시킨 사람이 바로 제후였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공자는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노나라 궁을 떠나기로 한 공자의 결심 위에 현대의 중국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통치자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공자는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사회 전체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전통을 기리고 가족을 존중하고 선행에 관한 오랜 법규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스스로를 존중하면 남들도 나를 존중할 것이며 옳은 것이 뭔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와 신념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통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의 과업을 이어갔고 공자의 가르침을 논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자의 지혜로운 사상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자의 철학은 마침내 중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국가기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중국 문명의 중심에 규율과 질서, 존중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산주의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356년 유럽에서 제국의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길들이지 않은 야생매가 궁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왕자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을 길들여 보겠다고 청했습니다. 왕은 아들의 성공에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마케도니아는 너무 작다며 너에게 맞는 왕국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겐 부케팔로스라는 이름이 붙어졌고 소년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건설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키루스 대왕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적군의 문명을 정복하고 통합하며 더 멀리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를 돌파해 중동을 가로질러 이집트까지 진군했으며 오랜 적인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의 경계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26,000km나 이끌고 가며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 70개의 새로운 그리스식 도시를 세웠고 그리스어는 이 영토 전역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처럼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보였습니다. 또 그는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제국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궁전에서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페르시아의 풍습을 혼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의복과 왕관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페르시아 관습대로 사람들을 자신 앞에 엎드리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장군들은 그가 외국 관습을 따르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믿었던 친구이자 전쟁에서 목숨까지 구해줬던 클레이토스조차 알렉산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인 같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은 싸우게 되었고 클레이토스가 죽은 후 알렉산더는 사흘 동안 울며 단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진군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할 비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렉산더 자신이
페르시아 공주들과 결혼을 한 다음 마케도니아 병사들과 현지 여성들의 합동 결혼식을 연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의 자손들이 그의 제국을 오랫동안 존속시키길 희망했습니다. 동서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1년도 못 돼 알렉산더는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는 설도 있고 내부의 적들에게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언어와 풍습, 문화의 확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는 길지 않았지만 그리스 문화는 아테네에서 중동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계속해서 고대 세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유산은 그보다 70년 전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도 불사한 한 남자가 세운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알렉산더 대왕과 정반대였습니다. 세상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끼친 화려한 영웅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집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까다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매사에 의문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배자들의 통치 방식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비난했으며 투표권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시민들에겐 투표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소크라테스의 이런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은 이 노인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막을 구실을 찾았습니다. 기원전 399년 당국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난처한 질문에 신물이 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을 비판할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법정을 조롱했고 그리스 민주주의에 다음과 같은 난제를 제시했습니다. 열린 사회는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크라테스에게 가까스로 유죄 판결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동미나리에서 추출한 독즙을 마시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위선자로 사느니 죽는 게 나았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왕과 황제들인가? 아니면 신들인가? 세계의 역사, 말과 칼의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